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보엇이 왜 중요한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안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이번 AI Day 2가 진짜 중요하다. 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테슬라한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해결하는 진짜 중요한 키이고, 이 모든 혼돈과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소문에는 이게 전심전력, 일론 머스크가 진짜 제일 관심이 많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토파일럿 팀까지 지금 옵티머스에 투여될 정도인데, 빌려다가 아무쪼록 AI 데이 때 또 마인드 블로잉 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정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하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반도체부터 해서 모듈이다. 본 게임을 가기 전에 이거 어제 얘기하다가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라고 끊었는데, 어제 이미 여기서 좀 얘기를 한 건데, 벌써 16만 명,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FS 베타 점수 80점 이상이면 사실상 거의 다 뿌렸다고 보여지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거의 한 16만 명, 사실상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겠죠. 산 사람을 80점이면은 진짜 대충 뭐라도 80점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르죠. 이게 섣불리, 저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뽑아 먹으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80점이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이런 기계, 이런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16만 명이라는 그리고 조만간 어제 얘기했듯이 10.69.3 더 타이트한 갭을 치고 가는,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많이 나아졌고, 웬만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밤에도 돌아다닐 정도지만, 제 휠 긁어먹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켜보는 하에서, 제가 보는 하에서는 밀어붙여도 이제는 정말 쓸만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정도.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돌아와서, 포드 쇼크가 났죠. 포드 주식이 완전히 좀 오늘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year to date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이제 3사가 포드, GM, 테슬라입니다. 주식 그래프를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올해 들어서. 지금 포드가 왜 이렇게 주식이 확 오늘 하루만도 10% 넘게 이제 날아갔냐면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입니다. 파트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이건 제가 누누이 지겹도록 얘기를 했죠. 이거 쉽게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지금도 못 만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가격을 또 올릴 것 같은 예감이 또 들죠.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비용이 막 증가하고,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걸 그냥 막연히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보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우리가 생산성 증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런 로봇,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모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인플레이션 지수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원자재 값은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두 개 가장 큰 축이 집값하고 인건비인데, 그렇죠. 원자재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돼서 다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동차와 제가 관심 있는, 좋아하는, 그리고 전공인 반도체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 내려가기 어렵다. 근데 포드의 수요는 견고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생산을 못하니까 딜러들이 여전히 마크업을 붙이죠. 계속 제 채널에 이제 비판적 댓글 다신 분들, 조만간 내려갈 거다, 중고차 가격에.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를 사시려면 마크업을 오지게 미국에서 많이 주셔야 됩니다.
비인기 차량은 괜찮은데 그런 거 타고 싶으진 않으시겠죠. 옵션을 좀 넣고 싶으실 테니까요. 포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잠깐 또 사이드 얘기를 하면은 니콜라 얘기가 너무 웃겨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니콜라 지금 계속 이제 법정 소송 얘기가 나오죠. 사기를 치셨다고. 제가 이거 숏 리포트 힌덴버그 그 리포트를 제가 한 2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상세히 잘 써져 있어서 제가 심층 있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참 재미나게 읽었고, 그래서 이건 진짜 같다. 정말 너무 자세하다. 근데 진짜였죠. 근데 이번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이 계속 진행되면서 거의 사기죄에 지금 몰려가고 있죠. 근데 사기를 너무 치셨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게 애시당초 수소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파워트레인을 F150 랩터를 뜯어다가 이 뱉죠. 연료전지를 그 예약도 받았는데 애시당초 여기 들어간 게 F150을 포드를 뜯어다가 만든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기적인 뭐 GM 트럭 딜에 대한 손실을 알면서도 진행시킨 점들들 정말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번 조사로 이분이 정말 엄청 어떻게 이렇게 하고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현 CEO는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 밸류 그리고 실제로 수소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뭐 조인했다고는 이제 인터뷰나 증언에서 얘기는 하겠는데 그때 당시 트레버 밀턴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모든 인터뷰가 거의 대부분 사기였다라는 게 그러니 주식이 이렇게 됐다 지금 $5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파워트레인도 그쵸 언덕에서 그냥 없이 굴렸으니 뭔들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다 뭐 레저베이션까지 받고 전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들통나면서 진짜 대단하다. 현대 시대에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포드 얘기가 나온 김에 포드 트럭의 비즈니스는 경고합니다. 이게 카니발라이즈 할 뻔했지만 완전 사기였다라는 점. 자, 이제 메인 게임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의견은 이 아시아나 매트리라는 다른 미국 유튜버가 너무 이거를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 데이터도 조금 기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원래 갖고 있던 이 생각에 100% 너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거죠. 반도체 쪽 얘기를 보면은 지금 칩4, 칩 액트에서 지금 보조금이 엄청 살포되죠.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인력난입니다. 인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사에 뭐가 있냐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반도체 학과죠. 미국도 비슷한 걸 하려고 합니다. 인력난이기 때문에 왜냐면 TSMC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콕 집는 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인력난을 꼽았습니다. 인재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거의 중론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이 힘드니까 한국은 낫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힘들고요. 중국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이 부분에서 인력난입니다. 미국보다는 난데요. 장기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3국이 다 힘들 예정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건 흡사 제가 다른 한국의 유튜버를 보니까 한국의 공공의대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 직장이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관건입니다. 강제로 여기 인력을 양성한다 해서 여기 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산업이 자동차 제조나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칩 제조나 문제는 여기 필요한 인력이 똑똑하면서 노예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전 노예란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만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은 이유는 동아시아 3국이 선진국에다가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예같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뭐 나약하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이제 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기에는 나약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세대들을 보면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원할 때 일을 하죠. 그래서 노동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할 때 일한다는 겁니다. 간섭을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인간답게, 좀 노예가 아닌 인간답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오래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부모님 세대들이 희생을 많이 한 거죠. 이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죠.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돈을 벌 이유도 없습니다. 행복은 어느 정도의 돈에는 비례하지만 임금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 그 행복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인간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제조가 비인간적이냐면, 이런 반도체 공장은 새벽에도 기계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24시간 돌아야죠. 누군가는 가서 고쳐야죠. 부모님이 상을 당하든 내가 아프든 어떠든 간에 공장은 갑자기 퍼집니다. 사람을 고려해서 너 퇴근했으니까 나는 밤에 일을 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주인님이 낮에 날 고쳐줄 주인님이 낮에 올 때까지 멀쩡하게 돌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밤에 수시로 웨이퍼가 깨지든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해야죠. 자동차 공장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밤에는 사람이 투여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최대한 돌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밤에도 고장이 납니다. 동아시아 3국이 그런 온타임,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노동시간이어도 그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장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여됩니다.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투여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의 이게 숙명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든 자동차든 공장이 제조가 그렇게 대량으로 싸게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은 그냥 항상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은 거죠. 그거를 해결하려면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겠죠. 그러니 인건비가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계속 주려고 하니까, 포드 같이, 지금 계속 돈이 줄줄 새죠. 왜냐하면 수요는 넘치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싶으니까 결국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누구도 밤에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누구도 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밤에 일하길 좋아해서 나를 대체해 줄 거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뿐이죠. 지난 동아시아 3국이 얼마나 노예같이 자동차 제조든 원자재든 배터리든 반도체든 얼마나 힘들게 그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정상화가 됐죠. 독재를 함에도 중국도,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은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인건비 상승이 장난이 아니고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쪽에서 거기 그마저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압박과 항상 고객사의 프레셔, 애플 같은 돈은 많이 주지만 간섭과 이래라 저래라 엄청난 프레셔를 이겨내야 되는 동네입니다.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머리가 터져나갑니다. 여기 임원들이라고 속 편하게 있지 않습니다. 매니저도 당연히 공장이 쓰면은 가슴을 졸입니다. 그리고 토요다의 온타임,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공장이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 돌아야 될 때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압박감에, 여기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튜버가. 미국에서 정말 UC 버클리 하이 정말 랭킹의 전작가 출신들이 전작가를 나왔음에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은 근처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서킷 디자인, 그러니까 좀 디자인하면서 제조가 아닌 그런 가이드, R&D 쪽 위주로 대부분 빠진다라는 거죠. 전작가를 나왔음에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에는 근처도 안 가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요즘 미국에서는 의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인기가 더합니다. 그 이유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죠. 내가 원할 때 일해도 되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AI 쪽이. 이 인기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를 추월하니 많이
의사는 응급실 가면은 밤에 누군가 일을 해야죠. 본인이 밤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 보험비가 비싸다든지 그걸 누군가 비싸게 대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 의료 보험비도 비싸지고 다 우리가 비싸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결국은 사람은 똑똑한 노예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대체하려면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동아시아 3국에 할 수는 없고 아프리카를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쟁터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들이 개발돼서 미국에 계속 제조 공장을 계속 쉬프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병목이죠.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맞는 방법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결국 정상화되고 사람답게 사는, 지금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닌 국가도 있지만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인간답게 살게 되면은 그런 압박 속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다 이제 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지금 젊은 세대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게 되는 쪽으로, 그리고 복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반도체 학과라느니 이게 아니라 결국 이런 공장에서 사람들을 일할 수 환경과 이제 매력적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결국 그렇지, 당장으로는 보상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데이가 정말 기대되고, 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다는지 정확히 이제 알게 됐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거는 그냥 단순 보조금 살포가 아니라 지금 오토메이커의 베일아웃이랑 똑같지 않다. 지금 인프라를 갖추고 전반적인 우리의 어떤 경제 능력을 살리는 쪽이다. 우리는 외국 기업도 주고, 이런 어떤 don't expect immediate return, 그러니까 당장 너한테 내가 돈 찔러줘서 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붐을 일으킨다라고 포장은 잘했지만 이 일 자체가 그냥 괴로운 겁니다. 이건 포장을 잘한 거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똑똑한 노예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난항을 타개하고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줘서 우리가 다 비싸게 사서 결국 이제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 세대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구 에코시스템에 우리 태양계의 에너지를 개뿔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냐에 따라서 넘쳐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못할 뿐이지,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에너지를 우주 개척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춘하는 건 쉽지 않지만 노화를 최소 느리게 하는 것들은 웬만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린 화성도 찾아가야 되고 퀀텀 컴퓨터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로봇같이 노예 같은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쪽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공하는 능력을 배워가면서 넘쳐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해야 될 때고, 이게 왜 중요한지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